지도 위에서 한 국가의 운명이 통째로 흔들리는 광경을 목격하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단순히 먼 나라의 전쟁 뉴스가 아닙니다. 전 세계 경제의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이 붉게 물들고 미국의 가장 강력한 전략 자산들이 이란의 심장부를 조준하고 있는 일촉즉발의 국가안보 비상사태에 대한 기록입니다. 테헤란 상공을 소리 없이 가로지르는 비, 스텔스 폭격기와 바다 위를 가득 메운 미국의 거대 항모 전단들, 그리고 그 압도적인 무력 앞에 선 이란의 최우선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왜 미국이 지금 이 시점에 이란을 향해 방아쇠를 당기려 하는지, 그리고 이 전쟁이 발발할 경우 왜 대한민국 경제가 순식간에 박살날 수밖에 없는지 그 잔혹한 진실을 완벽하게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2026년 1월 미 중부사령부가 전 세계를 향해 내린 긴급명령에서 시작됩니다. 미 중부사령부 센트콤은 이란을 상대로 향후 한 달간 24시간 전투 대비 태세를 유지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사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차원이 다릅니다.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은 펜타곤이 이미 중동 지역에 막대한 전력을 집결시켰으며 2주 내지 3주 안에 이란 본토에 대한 대규모 타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압박이 아니라 실전 투입을 위한 마지막 카운트다운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밤하늘을 가르는 소리 없는 그림잡이 스텔스 폭격기가 이란의 방공망을 유령처럼 통과해 핵시설 상공에 도달하는 그 순간을 말입니다. 미국은 이미 링컨호와 포드호라는 거대 항공모함 두 척을 페르시아만으로 전진 배치했습니다. 여기에 하늘의 요새라 불리는 비일비 전략 폭격기까지 가세했습니다. 유럽 항공안전청은 이미 이란 영공을 고위험 지역으로 선포하고 민간 항공기들의 진입을 금지했습니다.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긴장감이 정치적 배경 속에서 피어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2026년 현재 이란을 둘러싼 미국의 움직임은 그 어느 때보다 구체적이고 치명적입니다. 미 중부사령부의 24시간 전투 대비 태세는 군인들이 군화조차 벗지 못하고 대기해야 하는 극한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워싱턴 정가에서 흘러나오는 정보에 따르면 펜타곤은 이미 이란 내 100여 곳의 정밀 타격 리스트를 완성했습니다. 여기에는 나탄제 핵시설을 포함한 주요 군사기지와 통신망, 그리고 정권의 심장부인 테헤란의 지휘통제본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단순히 항모를 보내는 수준을 넘어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증강하고 페르시아만의 공중 방어망을 철저히 강화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란의 반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단 한 번의 공습으로 상황을 종결짓겠다는 의지입니다. 동시에 미국과 영국은 지역 기지에서 주요 전투기와 핵심 장비들을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보복 공격에 대비한 전술적 후퇴이자 더 큰 공격을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폭풍 전야의 정적이라고 부릅니다. 유럽 항공안전청이 이란 영공을 고위험 구역으로 선포한 것은 민간인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경고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이란의 하늘은 더 이상 평화로운 비행 경로가 아닌 언제든 불기둥이 솟구칠 수 있는 화약고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왜 이 시점에 이토록 강경한 군사적 카드를 꺼내 들었느냐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석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단순히 전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른바 트럼피안 합리성이라 불리는 고도의 심리전이자 전략적 도박입니다. 적이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할 것이라는 공포를 심어줌으로써 협상 테이블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거나 혹은 단 한 번의 타격으로 적의 숨통을 끊어놓겠다는 계산입니다. 과거 베네수엘라 작전 당시 미국은 신속하고 정밀한 작전을 기대했지만 상황은 길게 늘어졌고 결국 확실한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트럼프는 이 사례를 철저히 학습했습니다. 이란은 베네수엘라와는 규모와 차원이 다른 국가입니다. 이란과의 충돌은 단순히 중동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라는 거대 강대국들과의 관계까지 뒤흔드는 나비 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일시적으로 타격을 유보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주변국들의 방어 체계를 확인하고 정치적 전략적 결과를 정밀하게 평가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결정이 단순히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고 분석합니다. 리스 가부 국가안보연구소의 루스 파인스 펠드먼 박사는 트럼프의 행보가 매우 실험적이고 복합적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란 정부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가 아니라 전쟁이 불러올 글로벌 임팩트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특히 이란과의 전면전은 전 세계 육아를 통제 불능 상태로 만들 수 있고 이는 미국 내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과도한 자신감이 다시 미국의 방아쇠를 당기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란이 지속적으로 도발을 이어가며 미국의 레드라인을 넘나들 때 트럼프는 더 이상 인내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 내부의 정치적 상황도 이번 작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는 자신이 약속한 대로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의 위험을 세워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인들은 중동 문제보다 이민이나 베네수엘라 상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의 외교 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특히 그린란드 매입 시도와 같은 돌발적인 행보들은 보수층 내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링컨 황무 전단을 배치한 것은 지지자들에게 자신이 여전히 세계의 경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란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이란 정권은 미국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극심한 경제난과 민심 이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정밀 타격을 단행할 경우 이란 국민이 정권을 향해 등을 돌릴 것이라는 미국의 계산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릴 수 있습니다. 외부의 적이 공격할 때 민족주의적 결집이 일어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타격을 일시 보류했던 이면에는 이러한 복잡한 심리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단순히 폭탄을 떨어뜨리는 것보다 정권 자체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유럽 리더들의 반응은 더욱 복잡합니다. 그들은 트럼프의 이른바 트럼피안 합리성이라는 새로운 규칙에 적응하느라 고심하고 있습니다. 채덤 하우스의 그레고아르 루스 연구원은 유럽이 수십 년간 고수해온 정치적 논리가 더 이상 미국에는 통하지 않는다고 경고합니다. 이제 유럽은 감정을 배제하고 트럼프의 전략적 일관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트럼프는 보기보다 훨씬 영리하고 전략적이며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려는 비정상적인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은 이러한 미국의 변화를 무시하기보다 그 안에서 자신들의 생존 전략을 찾아야 하는 처지입니다. 다보스 포럼과 같은 국제무대 뒤편에서는 이미 치열한 외교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과 독일 총리는 미국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동시에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미국이 유럽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강압적인 무역 관세를 부과할 경우 농산물이나 서비스 분야에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는 계획까지 세워두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이 더 이상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란 문제에서만큼은 유럽 역시 미국의 군사적 우산 아래 있다는 현실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이 전쟁이 발발했을 때 벌어질 처참한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타격받는 곳은 이란의 핵시설과 미사일 기지들입니다. 비스텔스 폭격기가 이란의 눈을 멀게 하고 토마호크 미사일이 주요 지휘부를 타격할 것입니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비폭격기는 이란 영공 깊숙이 침투하여 핵심 지하 벙커를 파괴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빌비 랜서 폭격기는 압도적인 폭장량으로 지상의 군사 기지들을 초토화할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잔혹한 기술의 향연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란 역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카드는 바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입니다. 전 세계 원유의 3분의 1이 통과하는 이 좁은 해협이 이란의 기뢰와 미사일에 의해 막히는 순간 세계 경제는 대참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란은 수백 척의 소형 고속정과 수천 발의 지대한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항모 전단이라 할지라도 좁은 해협 내에서의 물량 공세에는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유조선 한두 척만 격침되어도 국제유가는 그 즉시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에게 이것은 안보 위기를 넘어선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 원유 수급의 80% 이상이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유가는 순식간에 배럴당 150달러, 200달러를 돌파할 것이고 국내 물가는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기업들의 에너지 비용 폭등은 곧 파산 선고와 다름없습니다. 공장이 멈추고 물가가 오르며 서민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름값이 오르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 시스템 자체가 붕괴하는 재앙입니다. 또한 미국의 전력이 중동으로 집중되는 틈을 타 한반도에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도 커집니다. 미국이 중동 전쟁에 발이 묶여 있는 동안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억제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역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중동에서 미국의 힘이 빠지는 것을 즐기며 동북아시아와 대만 해협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할 것입니다. 중동의 불길이 동북아시아의 안보 공백으로 번지는 최악의 상황이 전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럽 국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체면을 잃지 않으면서도 뒤로 물러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련한 외교관들은 트럼프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면서 실질적인 군사 충돌을 피하는 묘수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성은 이러한 외교적 노력조차 비웃을 때가 많습니다. 그에게는 기존의 외교 관례보다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보여줄 강한 한방이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캄차카의 폭설이 자연의 경고였다면 이란 테헤란 상공의 전후는 인간이 만든 시스템이 붕괴하기 직전의 마지막 경보음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대결은 단순한 무력 충돌이 아닙니다. 이것은 변화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미국의 패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시험대입니다. 푸틴의 러시아와 시진핑의 중국이 이란의 뒤에서 어떤 계산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트럼프가 이 거대 국가들을 상대로 어떤 외교적 함정을 파놓았는지 우리는 냉철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자연의 대재앙보다 더 무서운 인간이 만든 전쟁이라는 재앙이 지금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과연 미국은 2주 안에 이란을 향한 공습을 단행할까요? 아니면 이란이 굴복하여 새로운 거래에 응할까요? 테헤란 상공의 비폭격기는 녹지 않는 설벽보다 더 차가운 공포로 이란 정권을 옥죄고 있습니다. 자연이 던진 경고를 무시했던 캄차카의 비극처럼 인간이 던진 경고를 무시한 이란의 결과는 처참한 파국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의 파편이 대한민국으로 튀지 않도록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어느 편에 서야 할지, 어떤 외교적 카드를 준비해야 할지 지금 당장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중동의 심장이 멈추고 세계 경제가 요동치는 그날의 전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압도적인 무력 앞에 무너질 이란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단순히 강 건너 불 구경하듯 볼 일이 아닙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불꽃은 곧 우리의 안방을 태울 수 있는 불씨입니다.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과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더 깊이 있고 냉혹한 팩트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략 시사 분석가 K팩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진실을 추적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